중간고사라고 생각하고 복습 차원에서. 첫 번째 문제는 파산 신청할 수 있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재를 보면 2-29에 채무자가 스스로 자기 파산 신청할 수 있다. 2-29 법인도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가 된다. 물론 자연인만 우리가 항상 많이 생각했지만 법인도 될 수 있다.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을 대표하는데 사실상 내부 규정에 의해서 뭐 이사의 결의 같은 거가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지. 하여튼 실제 회사의 경우는 대표이사가 실제 행위를 하는 거죠. 이사 자체는 채무자의 준환자의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다. 2-30에 거기까지 보고 지금째 문제로 간다면 오히려 개인 파산은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자기 파산을 많이 받지만 일반적으로 원래 출발은 채권자가 신청하는 파산 신청 이런 상황이 더 오리지널하긴 한 거지. 근데 개인 파산의 경우는 이제 채무자의 재출발을 염두에 두고 채무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거. 근데 지금 첫 번째 문제는 개인 파산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법인 파산인데 주식회사가 결국 지급 능력이 결여돼서 일반적이며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이게 지급 불능의 개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파산 원인에는 지급 불능, 채무 초과 말고 지급 불능. 단순히 채무 초과가 아니라 일정한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파탄 상태. 채무 초과의 경우,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채무 초과도 파산 원인이 되지만 하여튼 지금 지급 불능이라는 파산 원인을 설정해 놓고 결국 그래서 파산을 신청해서 파산을 지금 선고 받으려는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대립하지. 그러니까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파산되면 이제 해산되는 거니까 뭐냐면 주주들은 그 주식대금 날리는 거지. 다만 유한 책임이니까 주식회사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거지. 그렇잖아.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 문제되는 여러 가지 막 지금 문제가 크지. 거기에 결부돼서 그래서 어떻게든 제기시키려고 회생 절차 지금 뭐 거기에는 지금 그런 큰 기업에는 그 근로자, 채권자, 뭐 그 하청업체 뭐 이런 막 엄청나게 막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뭐 하청업체 같은 건 또 연쇄 줄도산된다고. 거기서 못 받고 군소업체 같은 경우는 납품하다가 뭔가 거기서 빵꾸 피끗 하면 줄줄이.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어디 거제인가 뭐 이런 데 가면 조선소 이런 막 그게 막 텅 비어 있대잖아. 한참 때는 막 박짝박짝 되다가. 그럼 뭐 모든 게 되는 거죠. 어떤 파산 이런 게 우리가 맨날 뉴스로 접하는데 지금 수업으로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계속 접하긴 하면서도 당장은 손이 안 가는 그런 분야였는데 다행히 지금 듣고 있고 중간고사라고 생각해서 생각해보라 이거지. 그래서 대표이사가 주로 이제 회사의 경우는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그 회사 일하고 우리가 법적으로 생각해보면 되지. 왜냐하면 회사는 관념적으로 조직적으로 인격을 부여한 거잖아. 실제는 이제 대표이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A사의 대표이사는 결국은 안 되겠다 싶어서 스스로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 지금 회사가 스스로 자기네가 파산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이사 Y 및 Z는 반대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 회사의 의사가 결정돼야 되는데 이사회 같은 데서 결정해야겠지. 그럼 이사회는 상법에 보면 기본적인 의사 그 결정은 과반수란 말이야. 대표이사가 이사 중에는 대표지만 이제 지금 3명의 이사라고 생각하면 Y 및 Z라는 이사가 반대를 하니까 이제 과반수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설정해 놓은 거야. 그다음에 채권자, A사의 채권자 B와 C. B와 C는 파산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 입장에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있지. 지금 자기 파산으로 A 주식회사가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채권자가 지금 파산을 신청하려면 B와 C가 일단 그 채권자의 리스트에 있네. 그런데 이제 좀 있다 보면 B는 그냥 순수한 채권자인데 C는 자기 채권을 D한테 질권이 설정됐으니까 C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 A에 대해서 이거 자꾸 움직이니까 겁나서 A가 C에 받을 채권을 D한테 여기 질권을 설정한 거잖아. 그지? 이 질권 설정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많이 이렇게 세 명 등장하는 걸 보는데 야 근데 뭐 채권자 대의소송 그다음에 좀 이따 가면 집행법의 추신금 청구 소송 그다음에 채권 양도의 경우도 양도인 원래 채무자 양수인 있으니까 세 명이 나와.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항상 우리 이제 연습시킬 때는 많이 나와. 뭐 일반 민사법에서. 이번에는 질권이 나왔네. 그러니까 이 C가 채권자인데 사실은 질권을 설정해 줬으니까 그 채권에 대한 실질적인 건 D가 지고 있는 거잖아, 손에. 그렇지? C는 자기 채권이긴 한데 질권을 설정해 버리니까 우리가 채권 질권이 설정돼서 이 C가 A한테 받을 채권에 대해서 D가 질권을 설정했으니까 그걸 염두한다면 C는 이제 민법적으로 보면 질권 설정자가 되고 D가 질권자니까 이 채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누가 행사하냐면 사실은 D가 행사해야지. C가 자기는 그걸 담보로 잡혀버렸으니까 자기가 행사할 수는 없다. 그게 민법적으로 보면 되지. 그러니까 그게 왜 여기서 내가 이런 사례를 설정했겠어. C였나? 아까 또 우리가 헷갈렸다. 맞지? C가 B와 같은 채권자면서도 하나 더 C한테는 주어진 게 질권을 설정했다 그러니까 B하고는 좀 틀리겠지. B는 채권자니까 할 수 있는데 C는 채권자이면서 질권을 설정해버리니까 민법적으로 보면 C는 이제 권리에 대해서 제약을 받을 거라는 거지. 자기 채권이긴 하지만 설정을 시켜놨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데 D만이 오히려 D가 C는 행사를 못한다. 제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D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질권자로서. C는 오히려 그 채권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해버리니까 채권 질권을 설정하니까 더 이상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한다면 파산 신청권도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는 D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거지. 질권자가. C는 질권 설정자고. 그런 걸 보는 거지. 그지? 주주는 우리가 회생 절차에서는 주주는 대단한 이해관계가 있어. 근데 파산 절차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주주가 유한 책임으로 되어 있지만 채권자라고 할 수도 없고 채무자라고도 할 수도 없어. 뭐 주인이지. 주인은 주인인데 이게 이해관계인 정도지. 채권자, 채무자, 유한 책임으로서 그 회사가 책임을 지는 채무자일 때에 이 주권 가진 사람들이 뭔가 자기 주식의 가치를 올린다든지 날린다든지 회사가 잘 되냐 못 되느냐 이게 있는 정도의 이해관계지. 그 다음에 회사 망하면 자기 그거 휴지조각으로 이제 불태워버리면 되는 정도의 그런 게 되지. 응? 그래서 주주는 이해관계 정도니까 적어도 파산 절차에서는 채권자, 채무자 이런 신청권에서 안 나와 보면 그냥 이해관계야. 좀 뭔가 이해관계에 있다라는 거니까 관심은 있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상정이 되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주주는 여기 신청권이 없다고 할 수 있지. 이러한 사안에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다만 Y와 Z를 제외한다. Y. Z는 단순 이사인데 물론 이사도 채무자, 대표이사, 채무자, 뭐 준채무자 이런 것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제외하라. 그럼 여기서 지금 해설하면서 나온 부분을 교재에서 찾아본다면 2-27을 보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 지금 채권자 B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채권자 C는 질권을 설정해 줬으니까 C가 질권 설정자고 D는 질권자인데, 질권자가 파산을 신청한 게 일본 사례에서 한번 나왔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었어. 각주 48번 부분이야. 각주 48번. 우리 판례는 아직 문제가 안 됐는데 문제가 됐어. 그래서 채권 질권자에 대해서도 신청권이 인정되나, 오히려 설정한 C는 채권 추심권을 자기가 담보로 잡히면서 질권을 설정하면서 얻게 되니까 오히려 하여튼 신청권이 없다. 그런 판례가 하나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 판례 중에는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데, 저번 때 한번 지나가면서 한국일보에 대해서 누가 한국일보 물먹이려고 했냐면 파산 신청은 아니고 회생 신청을 했어. 하여튼 파산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약간 회사 물먹이는 비슷한 느낌으로 누가 했냐면 자체 직원들. 아마 한국일보가 무슨 뭔가 파업성 비슷한 뭐가 한번 논란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임금 채권 갖고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회사잖아, 물먹이려는 사건이 하나 있어서 문제가 됐는데, 2014년,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임금 채권이니까 어디에서 한번 보면 우리가 한번 봤었을 거라고 보는데, 뒤에 가서 봐봐. 일종의 채권자지, 임금 채권자. 그래서 회생 채권의 임금 채권자 12-8을 가서 보면 12-8 회생 절차야. 비교해서 이제 보는 거야. 회생 신청을 채권자가 할 수 있는데,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채권자 개개인한테 주지 않고 규모가 있으니까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신청권자의 12-8-5면 거기에 각주 3번 부분 보면 임금 퇴직금 등을 가진, 일종의 우리 그냥 일반적인 말을 쓰면 직원이 막 회사한테 덤벼든 거잖아. 직원이 임금 갖고 뭔가 약간의 그때 무슨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 단순히 진짜 그래가지고 뭔가 물먹이는데, 그 물먹이기 위한 근거가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 임금 채권 갖고 주장을 하니까 한국일보 측이 막 버틴 거고 헌법재판까지 간 거야. 그래서 보면 그때 한번 언제가 소개했었던 것 같은데, 임금 채권자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냐면, 원래 임금 채권은 그 회사에 대해서 직원이긴 하지만 채권이니까 이제 그쪽에서 본다면 파산채권, 이쪽에서 보면 회생채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임금이랑 퇴직금은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법적의 입장에서 특별히 보호하려고 할 때 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뭐 보증금 보호한다든지 해서 우선권 주고 하는데, 임금의 경우도 어디에서 우선권을 주니? 퇴직금 같은 게 일반 돈 받을 거지만 생존에 관계되는 거니까 근로기준법과 뭐 이렇게 특별한 배려를 해주잖아. 그러니까 그런 같은 맥락이야. 특별한 배려를 실체법에서 해주는 것을 이쪽 도산법은 처음에는 생각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 못하니까 그것도 그냥 돈 받을 거니까 파산채권이다. 똑같이 n분지 1인데 거의 못 받는 수준으로 가니까, 이게 실체법에서는 약간 배려적인 차원으로 뭐 주택임대차라든지 이런 거 배려해주는 보증금, 그 다음에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 이런 우선 배려해주는 게, 파산에서는 생각을 못 해줬을 때는 어떤 흐름이 되냐면, 못 해줬으니까 그럼 일반 파산채권이다. 그냥 단순 돈 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하고 너하고 똑같다. 금액별로 나중에 파산재단이 형성돼서 얼마 가져가는 거다 라는 정도로 해주기에는 이게 약간 배려가 필요한, 실체법에서는 특별법으로 배려를 해줬는데, 이게 그 다음에 집행법 와서도 배려를 해줘. 집행법 와서도 우선순위로 좀 배려를 해준단 말이야. 같은 채권이더라도 뭔가 배당 순위에서 조금 앞서서 해준단 말이야. 또 그런 게 있는 것 중에 또 많은 어떤 특혜랄까 권력을 누리는 채권이 또 하나 뭐가 있고, 우리가 많이 계속 걸리는 게 조세채권. 국가 조세채권이건 또 막 우선 앞에서 빼가버린다고. 이런 것들이 약간의 권력적으로 배려를 받는데, 그게 이제 이 도산체제에서도 배려를 해주는 거야. 배려를 해주니까 우리가 파산채권이라는 채권의 일반적인 채권의
보다 수시로 우선 앞서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을 파산채권에서는 재단채권이라고 부르고 회생에서는 공익채권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왜 회생 절차는 재단이란 말을 안 쓰고 어차피 재단을 모으지 않고 그냥 계속 그 운영을 해가니까 거기는 재단이란 말 안 쓰고 그냥 이런 채권들이 약간 공적인 거다. 공적인 거니까 좀 더 특별히 뭔가 수시로 우선 빼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라는 배려에서 공익이란 말을 쓰고, 이쪽 재단 채권에 있어서는 어떤 재단을 위한 채권이니까 일반 순수한 일반 파산 채권보다는 좀 배려를 해줘야 된다. 뭐 이런 발상에서 재단 채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회생 절차에서는 공익 채권이라는 말을 쓰고, 그 재단 채권이나 공익 채권의 성질을 한마디로 딱 분류는 못하고 좀 아까 같이 무슨 임금 채권이라든지 퇴직금 같은 거, 조세 채권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굳이 분류해 버린다면 파산 전에 생긴 채권은 파산 채권인데 파산 절차가 들어와서는 뭔가 이 파산 절차의 진행 등을 위한 필요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 그걸 재단 채권이라고 한다든지, 또는 사회 정책적인 이런 아까 배려를 해줘야 된다 라는 발상에서 해주는 의미에서 설정한 것도 있고 해서 재단 채권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렇게 딱 특징을 잡을 수 없는 것이긴 한데, 뭐 파산 절차가 들어와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파산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배려,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서 나오는 채권이라든지 해서 그렇게 설정을 한 거야. 그래서 일반 파산 채권은 파산재단을 형성해서 똑같이 나눠 갖는다는데 그것에 앞서서 우선해서 수시로 어떤 돈이 생길 때마다도 빼갈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서 재단채권, 회생 절차에서는 공익채권 이런 개념을 설정하고 있는데, 지금 임금채권은 원래 바탕은 월급 못 받았다라고 시작한다면 파산채권인데, 회생채권인데 이것을 사회정책적 배려 때문에 특별히 이 직원의 생존 등에 관련된 임금이니까 배려를 해줘서 그게 민법에 대해서 집행법, 민법에 대해서 특별법 이런 데서 배려해 주는 것의 일환이지 이쪽도. 그래서 이게 재단채권 이렇게 되는데, 그럼 파산채권이라고 하는 우리 채권자가 파산채권 이렇게 하는데 이건 원래 파산채권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재단채권으로 했었을 때 재단채권자도 그럼 채권자로 봐서 파산신청권이 있겠는가가 논란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앞에서도 논란이 돼서 그 가타부타 있을 수 있다라고 하고, 파산채권자와 달리 재단채권자는 오히려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으니까 파산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 공평한 청산을 받기 위한 뭐 해체시키고 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반영된 건데, 이 재단채권자는 뭐 자기가 그런 정도의 지금 상황 아니고 돼야 되는 거 아니었는데 사회 정책적으로 해준 재단채권이 있기 때문에 또 한마디로 볼 수는 없는데, 일단 앞에서는 나는 재단채권의 경우는 거기 앞에 다시 돌아가서 신청에 있어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채권자의 2-28에 보면 그런 재단채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건가 라고 했는데, 굳이 파산을 재단채권자가 이 채권자의 범주에 들어와서 순수한 파산채권자 말고 재단채권자를 채권자로 봐서 신청권을 줄 건가를 좀 고민을 했어 여기서는. 그래서 부정하려고 했던 게 각주 46의 이야기인데 하여튼 우리 2004년에 판결로 대법원에 이쪽에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게 물론 회생 절차랑 파산 절차는 좀 틀려. 비슷하면서도 출발 자체의 전제가 이걸 해체시키느냐 재출발시키느냐의 이런 이념적인 출발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꼴은 아닌데, 하여튼 재단채권에 대비되는 회생채권에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임금채권은 그런 특별한 배려 때문에 이제 이쪽서는 공익채권이라고 하고 파산 절차는 재단채권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아까 재단채권에 대해서 신청권을 내가 부정하는 입장으로 앞에를 말해버렸는데, 공익채권의 경우에 판례가 하나 이 책을 쓰고 나서 나왔는데,
임금 채권 등은 원래 출발은 파산 채권성에 가깝긴 한데 정책적 배려 때문에 이제 공익 채권으로 했고, 이 사람들이 한국 일부를 상대로 회생 신청을 하니까 지금 한국 일부 측이 극구 방어를 하는 거야. 니네가 왜 신청하냐? 라고 해서 싸움이 됐는데, 이러한 임금 퇴직금 등에 대해서 공익채권이라고 해서 이런 게 공익채권이 됐다고 해서 신청권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일반 회생채권에 비해서 공익채권이라고 해서 없다고 볼 건 아니다. 그래서 다시 또 헌법재판까지도 갔어. 그래서 헌법재판에서 2015년 12월 23일 선고에 있어서도 이게 문제되는 규정은 아니다라는 판단까지 나온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한국일보의 직원들이 임금 갖고 자기네 어떻게 본다면 회생 절차는 파산 절차보다는 망한다는 개념에서는 좀 덜하긴 하지만 뭔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는 이런 파장 있는 사건이었었어. 그래서 내가 거기에는 무슨 일보사라고 했으니까 빵빵을 했는데 한국일보라고 내가 기억돼. 한국일보 사건. 이해하겠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파산 신청권이, 왜냐하면 지금 파산 신청권 갖고 다투는 이유는 뭐겠어? 파산 신청권으로 들어온 사람이 신청권자 있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파산 원인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신청권자가 신청해도 파산 원인이 없으면 파산이 안 받아주겠지. 처음에 나는 거기 앞에 대법원까지 가서 사건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변호사도 이 파산법 못하던 때인데 지급불능에 있어서 나 찾아왔었던 거 내가 기억나는데, 뭐가 있었냐면 거기도 파산 안 당하려고 하는데 파산 원인에 대해서 보면 나중에 대법원까지 갔더라고. 그게 결국 졌어. 각주 28번 판례인데 내가 지금 기억나. 내 방 앞에 어떤 사람이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대. 한 두 사람이. 나 막 허겁지겁 복도 올라오는데, 옛날 쪽 건물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때는 나밖에 없었으니까 나 찾아와서 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계속. 어떤 사람 기다리고 있다고 가보니까 몇 시냐니까 무슨 복지재단인데 파산 지금 당하게 생긴 있어. 채권자들이 신청한 거야. 그러니까 이 복지재단이 지금 파산 당하게 생겼으니까 날 찾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일반 사람이 변호사도 못하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날 찾아왔겠어. 근데 나는 그러고 하지도 않는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네가 지금 지급불능이 아니라는 거야. 파산을 안 나가면 재산이 있다라, 지급불능이 아니다, 이걸 지금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한쪽은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뭘 채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자기네가 파산을 안 당하려면 지급불능이 아니어야 된다는 걸 밝혀서 면해가야 되잖아. 피해가야 되잖아. 그러려면 내가 이런 재산이 있다. 지금 완전 다 쓰러져 가는 건 아니다. 이런 걸 잘 나타내 줘야 되잖아. 그쪽이 지금 파산을 신청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산이 그 사건을 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는 그냥 교수로서 이걸 공부하는 거지. 내가 실제 변호사 하지는 않는다. 근데 그때는 변호사도 그런 게 없었으니까 하여튼 막 왔더라고. 그 기억이 나는데, 그 케이스는 신청권 자체의 신청권자는 되는데 이제 파산 원인을 갖고 다퉈서, 근데 결국 깨진 것 같아. 그 대법원 그때 내 기억나. 99년도니까 이게 지금 불능 상태에 있다고 범위 상당하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완전히 지급불능 벗어나서 하려면 갚을 정도의 재산이 막 나타나고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못 보이면서 조금 재산이 있다. 그렇게 막 우리가 망해야 될 급은 아니다. 그걸 나한테 와서 하소연을 했던 게 내가 기억나. 내가 지급불능 갖고 싸운 거지. 그러니까 주로 파산 안 당하려는 입장에서는 파산 원인이 없다고 하려는데, 지금 신청자 입장에서의 채권자가 자격자가 없는 사람이 지금 신청을 하는 거다의 싸움이 됐던 건 파산 절차는 아니고 회생 절차 갖고 우리 판례가 하나 나오고 헌재까지 갔던 거가 있고, 일본 판례에서는 이제 누가 신청했던 사건이 하나 있냐면 채권자는 아니고 그 채권자의 질권을 설정을 해서 그 채권자 중간에 있는 채권자가 질권 설정자가 되고 새로 등장하는 사람이 질권자가 되는데, 이 질권자가 신청하는 게 맞는 거지, 중간에 있는 사람은 이미 자기 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넘겨준 셈이 되잖아. 질권을 설정했던 건 넘겨준 거니까 안 된다.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회사가 신청하는 거는, 이제 회사가 신청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회사라는 우리가 하나의 인격체가 신청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그건 관념적인 존재지. 자연인의 경우는
자연인이 사람이니까 어떤 행위를 하겠지만 회사의 행위는 결국 누구를 통해서 하겠어? 대표이사를 통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대표이사가 회사의 의사로 하려면 이사회 같은 걸 열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설정을 어떻게 해놨어? 이사 2명이 반대한다는 거지. 한 명은 대표이사로서 책임감 있게 이건 더 운영해서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하는데, 나머지 이사 2명은 뭐 뭔가 꿍꿍이로 뭐 이걸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사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 이사 자체는 이사로서의, 아까 YZ을 이사로서의 위치에서 YZ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사로서의 위치를 제외하고 그냥 그렇다면 왜 등장했냐면, 이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와중에 반대표를 행사해버리면 대표이사는 신청하려고 하는데 대표이사가 혼자 결정으로 못하고, 대표이사가 물론 회사의 의사를 대표이사니까 행사하는 거지만 이사회의 이런 중요한 상황은 신청하는 데 있어서 의사를 모아야 되니까 이사회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건 이제 내부적인 사정이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는 회사 입장에서 신청할 수는 있지. 채무자 입장에서 물론 우리가 보통 자기 파산은 자연인의 면책을 의도한 자기 파산을 상정하는 게 제일 일반적인데, 회사 입장에서도 스스로 신청한다. 우리 그냥 해체하자. 근데 반대 이사가 있으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지, 그지? 그렇게 해서 그런 지금 요 사례 1번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복습 차원에서 이제 채권 신청하는 거 뭐 이런 등등을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사회 결정 이런 거는 회사법 보면 이사회는 다수결로 한다.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이 반대표하면 신청하는 데서 부결될 확률이 있다. 그런 정도 이해하면 되죠. 하여튼 회사가 신청할 수는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봐서는 부결돼서 신청 못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 정도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됐죠?